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남자, 상철과 영식이 둘 다 장거리 얘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성분들이 나에게 거절의 메시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상철 씨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장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식 씨는 거절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야, 이 사람의 의도를. 그래서 오늘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근데 이거를 낯설 리뷰라고 하기에는 좀 오늘 약간 강의 형식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낯설이 일종의 교보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로도 다른 예능이나 다른 어떤 교보제가 될 만한 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또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이 의도 파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관계가 어떠한가? 새끼손가락이 이쪽 손은 잘 안 접어져. 이쪽 손은 잘 접어져. 연습해서 새끼손가락을 잘 접습니다. 뜬금없죠. 어쨌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서도 출발해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도 세 가지가 있어. 각각 세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총 9가지의 질문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는 나의 예민한 부분을 알아야 돼. 나의 예민한 부분은 뭐야? 내가 어떤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그 부분이 아야! 하는 부분이지. 너무 형이하학적인 설명이죠. 너무 유아틱한 설명이지.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 상처와 그 상처가 생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상처가 생긴다고. 그 상처가 되새겨진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나는 그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아두면 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어떤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겠지. 내가 어떤 부분이 예민한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이성적인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알긴 알 거야. 그런데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가? 이게 체크리스트지만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을까? 이게 실은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숙님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서 영숙님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가는 부분은 상철님의 태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얘기하면서 점점 그런 텍스트가 조금 그 맥락에서 좀 벗어나, 원래의 맥락에서 조금 다른,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로 변해가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판단했던 영숙님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죠. 감정적인 사람이지.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나쁘잖아요. 원래 감정과 이성은 균형이 필요한 거지, 어떤 거 하나가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영숙님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 때문에 상철 씨의 저 말이 조금 더 상처가 됐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기억이 조금 왜곡되면서 상철 씨와의 대화에 있어서 좋았던 부분보다 그런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 상처가 크니까 아무래도 자꾸 그 부분을 되새기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점점 맥락이 왜곡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냉소적이고 고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가지긴 참 어려워. 냉소적인 부분을 아예 안 갖기는 어렵고, 그리고 고정된 세계관을 안 갖기도 어렵지. 근데 나 혼자만 레벨업 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얼마나 쉬운 세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고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혼자 성장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보람되고 편해지거든요. 물론 그 안에 고통이 있지, 없진 않아. 성장은 원래 고통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지금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냉수적인 사람들은 저거 장거리 얘기 하네. 그럼 저거 헤어지자는 거야. 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관계를 정리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지,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 됐어. 그 순간에 멋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 분명히 내가 조급한 상황에 왔을 때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을 모르게 돼버려. 항상 극단에 위치해버리는 거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상대한테 모든 걸 맞춰주고 매달려야 되고,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관계를 정리해버리거나, 이게 극단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거든. 인간관계는 항상 그래. 그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기 때부터 그랬지. 광수 씨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라이브 나와서 광수 씨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제작진과의 기싸움이었고, 명숙 씨가 누구를 선택하냐, 그리고 10기에서도 현숙 씨가 결국은 영철 씨와 관계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런 왕언니와의 이런 정치 상황에서 현숙 씨는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뉴스에서도 지금 뭐 상철 씨의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숙 씨와 영훈 씨와의 관계가 좀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소개도 하기 전이었었죠. 지금 자기소개쯤이었었죠. 아직 여지가 없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야. 그리고 예측을 신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측이 맞는 걸 신기할 필요도 없어.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게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좀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한다면 시너지가 있겠다. 두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어서 두 사람은 더 쉽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순자 씨가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잘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노력해서 극복해낼 수 있지. 영숙 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상철 씨와의 관계가 다시 재봉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언제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 고정된 세계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나 이런 걸 보면, 아, 이렇게 조금 더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렇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은 조심해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내가 좀 잘 이끌어 줬거나, 아니면 그분을 뭐 조심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안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잘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 더 나아가서는 뭐 사이코패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실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인 걸 뭘 더 이상 뭘 바래. 뭘 어떻게 파헤쳐. 그냥 끝이지 뭐. 그냥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여서 문제인 거지. 근데 실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내 노력에 의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 꼭 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고정된, 우리 부부는 이런 사이인데요,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모르겠어요? 어떤 노력을 할지 모르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데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응. 그래서 일단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민한 부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 쉽게 상처받는지,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기억에 왜곡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냉소적이고 고정된 세계관으로 항상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예측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좀 배제하고 상대를 볼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면 이거를 토대로 상대를 의도를 파악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개입해서 제대로 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봐야지라는 게 제대로 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물론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커피 다 마셨네. 하지만 커피가 한 잔 더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였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와 그 차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성관계라면 이 사람이 과거에 내가 사귀었던 연인과 지금 이 사람의 태도를 비교한다고. 과거에 나랑 사귀었던 연인은 이렇게 나한테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헌신을 안 하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판단해버린다고요. 그건 안 되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걸. 그 사람과는 그렇게 헌신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헤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안 가진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그 사람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든 어쨌건 일정 기간 동안 서로가 알아가면서 그런 헌신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비교해야 되지. 상철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영자 씨나 옥순 씨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때의 표정과 나를 대할 때의 표정을 비교해보면 영숙 씨가 상철 씨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 바로 알잖아요. 상철 씨가 영숙 씨와 있을 때의 표정, 그리고 영자 씨와 있을 때의 표정, 옥순 씨와 커플이 됐을 때 표정, 영숙 씨와 커플이 됐을 때 표정. 그걸 구분이 되잖아. 그런데 왜 상철 씨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 실은 되게 상철 씨는 그런 부분에서 투명한 사람이었는데 시청자조차도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기준으로 상철 씨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야. 상철 씨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야 그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거를 안다고 해서 나라고 뭐 의도를 100% 파악하나? 당연히 아니지. 나는 이 기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지. 그리고 이게 지금 솔로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지. 어떻게 알 건데? 몰라. 자식도 몰라. 자식도 알 것 같지만 진짜로 그 자식의 사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독립된 존재니까. 어쨌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모르겠으면 판단하지 말아라. 타인을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 알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라. 내가 내 기준에서의 인간을 이 사람한테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나의 예민한 부분을 판단한 것과도 비슷한데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상철 씨는 뭘 두려워해요? 분쟁을 두려워해. 이게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싫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분쟁? 이런 논쟁이 시작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고 싶어 할 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게 있어서 그냥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회피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인 나한테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경계하기도 해. 어떤 사람은. 아니면 그걸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지. 부정적인 거를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상철 씨는 그 판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은 없거든요. 내가 주도권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건 없어.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꼼꼼히 분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쟁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자기의 진심을 어떻게 전하는가도 판단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할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그냥 행동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진심이 있을 때 말을 못 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표정에만 드러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철 씨랑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상철 씨가 자기의 진심을 어느 정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철 씨랑 영숙 씨가 꼭 뭐 두 분이서 잘 돼서 나간다? 그건 모를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했을 때 그냥 이럴 확률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100%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이런 여지가 어떤 제대로 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져 버리는 건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착하다 혹은 나쁘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착하다는 의도를 배제시켜 놓고 나쁘다는 것만 있는 건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이 착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끌어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전략적인 사고지. 이거 하나의 옵션을 배제해 놓고 이것만 생각한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걸 정리를 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라고 했잖아요. 나, 너, 관계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어떠한가 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뭐냐. 이 관계를 어떤 쪽으로 이끌고 가고 싶냐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할 때도 저 사람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의 어떤 막 맥박이나 뭐 손떨림, 시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야. 일단 저 사람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그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돼.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정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걸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원하는 게 뭔가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야. 영숙 씨는 여기서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상철 씨랑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관계는 뭐예요? 상철 씨가 원하는 거는 관계를 끊는 거였을까?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장거리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꺼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상철 씨가 원하는 거는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 결혼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걸 몰라도 돼.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과의 결혼이고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정숙님과 영식님 사이에서도 실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숙님을 아까 그 앞에 거 두 개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정숙님은 어떤 사람인가? 정숙님을 기준으로 해요. 또 정숙님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지금 남자들의 의도였으니까 정숙님은 어떤 사람이야? 예민한 사람인가? 그거는 뭐 예민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현재는 조급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 현재 상황 때문에 조급함. 그게 이제 영수 씨와의 데이트에서도 드러났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맞춰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숙 씨는 되게 상대를 맞춰주고 그리고 온화한 분이지만 의외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못 듣는 면이 있다고 제가 영수 씨와의 데이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적인 사람인가의 질문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사실이지. 왜 그러냐면 영식 씨가 거리 얘기를 했을 때 하루가 지나서 다시 와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거였으면 영식 씨와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됐었어. 그런데 그때 영식 씨와의 말을 닫은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구나라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영식 씨가 첫날 얘기할 때는 이런 거리 같은 게 문제가 있어도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하면서 그럼 그 메리트를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거지. 거리가 있어도 뭐 나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고 처음에 뭐 알아가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자주 보는 것보다 서로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서서히 맞춰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 근데 거기서 정숙 씨는 벽이 생겼다. 이러면서 말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관계를 정리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정숙 씨가 가지는 문제가 냉소적이고 고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냉소적인 사람은 아니야, 정숙 씨가. 그런데 이제 고정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 건 맞지. 결론을 좀 빨리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뭔가 그래? 이 사람이 그런 분을 걱정하는구나. 하긴 나도 좀 걱정되지.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어도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서울에 이렇게 좀 출장을 가서 서울에 만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걸요? 그걸 배제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장거리여도 가장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우린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영식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날 얘기할 때 정숙 씨는 거리 얘기만으로 벌써 얘기할 수 없다 바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정숙 씨를 좋게 봤던 부분은 성격적으로도 좋고 온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좋게 봤는데 거기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장거리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메리트는 없는 거야. 거리도 멀면서 관계를 가져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 전날은 거리만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숙 씨가 그런 고정된 세계관이지. 그러면 상철 씨나 영식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돼? 상철 씨는 확실히 영숙 씨를 좋아하죠. 좋게 대하지. 그리고 영식 씨는 예를 들어서 순자 씨한테 대하는 것과 정숙 씨한테 대하는 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숙 씨를 막 좋아하고 호감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렇다고 이 사람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영식 씨는 약간 흐릿한 태도를 취하거든. 그리고 어쨌든 영식 씨는 정숙 씨와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았어. 대화를 충분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정숙 씨가 기다렸잖아요. 영식 씨가 찾아왔어. 그럼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이 그래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도 얘기하려 왔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도 원래 그냥 흐릿하게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래 이 사람은 일단 중립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립인데 거리가 멀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좋게 평가를 할까가 정숙 씨가 생각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자기가 보여줬던 장점을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뭔가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았을 텐데 그걸 그냥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식 씨는 뭘 두려워할까?
정확하진 않아요. 영식 씨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장거리를 얘기한 게 분명히 거절의 뉘앙스가 없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괜찮으니까 대화를 해보고 만납시다라고 이렇게 좀 좋게 온화하게 압박을 했다면 영식 씨는 끌려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끌려온다고. 디스크 모형으로 따지면 안정형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내가 거절을 했으면 거기서 끝이지 뭐. 그리고 진심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영식 씨는 진심을 전하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면 이 사람은 그 내 진심에 끌려올 수 있는 거지. 진심을 애초에 이렇게 막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영식 씨와 정숙 씨가 잘 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가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철 씨를 보고 거절이야 이러고 영숙 씨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관계를 더 이상 우리는 할 얘기 없어요. 그래도 나한테 벽치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마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고 벽쳤으면 상철 씨가 어땠을까? 다음날 다시 영숙 씨가 찾아와서 어젠 내가 너무 좀 흥분했나 봐 이랬을 때 상철 씨가 영숙 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유지는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과 관계를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겠다는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은 생겼겠죠. 영식 씨는 상철 씨가 영숙 씨를 좋아하는 것만큼 영식 씨가 정숙 씨를 좋아하진 않지.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거리가 멀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외적인 면에서도 내가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반반일 텐데 정숙 씨는 어쨌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스펙이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직업 덕으로 인해서 거리 문제는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었지. 그러면 지금 남은 여기서 정숙 씨가 잃지 않았어야 되는 거는 그런 온화하고 영식 씨가 느끼기에 편안하고 지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볼 여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노력할 여지는 있었다는 거지. 그게 지금 현재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야? 정수 씨가 원하는 관계는 뭐였어요? 영식 씨랑 어쨌건 대화도 하고 서로가 알아가는 관계였잖아요.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상대가 원하는 관계는 뭐예요? 상대도 마찬가지겠지. 뭔가 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알아가고 싶겠지. 그런데 영식 씨가 바라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단순히 그냥 집이 가까운 사람? 그건 아닐 거라고. 그건 하나의 조건이지. 그 이상의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멀어도 만나볼 여지가 있죠. 없진 않아. 그걸 영식 씨가 첫날은 얘기했어. 다음날은 얘기 안 했어. 왜냐면 첫날 영식 씨는 영식 씨 나름대로 정수 씨한테 실망해버렸거든. 그리고 정수 씨가 그날 거절을 하고 거기서 단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려놓고 다음날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다음날 그럴 거였으면 첫날 영식 씨한테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대화를 하면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첫날 정숙 씨의 태도가 난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목적에 맞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날 예를 들어 정숙 씨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극단의 어떤 선택지만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대화 상황으로 제가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대화 상황으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임철웅 저서의 스몰토크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토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내가 의사결정한 근거가 뭐냐는 거지. 근거 찾고 그 다음에 내 의사결정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 세 가지로 이거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사결정의 근거는 뭐야?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의 근거는 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예요. 그러면 인사를 항상 안 했어? 이번에 안 했어?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한 번 안 했을 수도 있고 다음에 했는데 또 안 해? 그러면 이제 내 의사 결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공격했어. 그러면 그 뒤로 진짜 인사를 안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가능성은 없나? 얘가 그때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어. 다른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세 가지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항상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내가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거리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거리 걱정될 수 있지. 이게 더 단순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단순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찾아야 돼. 영식 씨의 생각은 거절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겠지. 왜냐면 영식 씨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니까. 뭐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영자 씨랑도 어느 정도 좀 관계가
형성이 될 것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굳이 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중립인데 약간 정숙 씨랑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다 한들 내가 먼저 나서서 거기서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관계와 다른 태도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아쉬워하고 후회할 거면 그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시도를 해봐야지. 근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시도를 할 때 정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수 씨와의 대화처럼 모든 걸 다 맞춰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정숙 씨가 영식 씨한테 보인 모습은 정숙 씨가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단 말이야. 영식 씨가 그걸 모를까? 알지. 그래서 다음날 정숙 씨를 대할 때 정숙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정수 입장에서는 영식 씨 마음에 미련을 남겨야 돼. 자신을 선택지로 남겨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리를 얘기했어도 난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직업이 아무래도 변리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 크게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요. 이게 항상 수요가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역적인 거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도 돼. 그리고 영식 씨의 마음에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리고 한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절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가도, 이렇게 말을 하네? 역시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온화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 못 만나봤는데, 이런 면이 참 매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대화 상황은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길게는 설명 안 하는데 크게 두 축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친밀한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지 업돼 있는지, 이걸 토대로 내가 지금 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친밀함의 기준은 하도 공식처럼 정해달라고 그래갖고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솔로 나라에서는 우리랑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 일주일일 순 없지. 친밀함을 따져보면 영숙 씨랑 상철 씨는 어때요? 친밀해 이쪽이야. 정숙 씨랑 영식 씨는 친밀하진 않아. 서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건 별로 없어. 이쪽이야 일단. 그런데 분위기는 이제 대화가 막 끊이지 않고 가는지 아닌지. 그러면 영숙 씨와 상철 씨의 관계는 이 4번이에요. 최소한 프렌드 관계야. 정숙 씨하고 영식 씨의 관계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파티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단계에서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바로 프렌드로 가긴 힘들어.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좀 올려야 돼. 그 다음에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1, 2, 4로 가는 거야. 4로 갔다가 뭐 3, 4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그냥 조용히 친밀도가 높아지거나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친밀도가 높아졌다가 분위기가 업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지. 근데 이것보다는 일단 분위기를 업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스몰 토크 하면서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적절하게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올리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숙 씨는 비즈니스 단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단절시켜버렸어. 분위기 업이 아니야. 분위기 다운이 아니야. 분위기는 여기쯤 있었겠지. 일단 솔로 나라는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있는 상태부터 출발하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쯤 가운데쯤에서 여기로 왔어 버렸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 파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업되고 파티가 됐을 때 조금 완급 조절하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뭐 다음 약속도 잡고 뭐 상대가 뭐 좋아하는지 하면서 서서히 친밀해져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영숙 씨와 상철 씨는 어쨌건 친밀도도 올라갔죠. 서로가 자기 얘기도 했어. 서로가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한 여기쯤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 사일런스 상태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상철 씨랑 영숙 씨가 기본적으로 막 그런 대화나 이런 패턴이 닮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가 쌓일 수 있지. 그래서 상철 씨가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은 대답을 유도하라고 했는데 상대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영숙 씨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영숙 씨도 마찬가지로 상철 씨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한테 질문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알아가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돈독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다가 나 혼자만 지금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 생각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여기로 바로 올라가려는 나의 욕심이 있으면 이 상대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생각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두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도 좋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할 거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관계는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내 약점,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고정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지예요.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상대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그리고 상대가 뭘 두려워하나, 그리고 상대가 진심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가,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 내가 원하는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걸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되게 인생이 수월해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지금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는 솔로를 교보자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려드리는 그런 날이 됐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